자, 그러면 오늘 히스토그램 한번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그램. 자, 히스토그램이 뭔지 한번 볼게요. 히스토그램이라는 거는 가로축의 계급을, 세로축의 도수를 표시하여 도수분포표 배웠잖아요. 맞죠? 기억나? 도수분포표 해볼까? 예를 들어서 몸무게당 30에서 40kg, 여기 이상이고 미만 30kg 없잖아. 2명 이렇게 40에서 50, 50에서 60, 60에서 70. 여기 2명, 3명, 4명, 몇 명이야 지금? 9명, 6명 이렇게 있다고 치자. 자, 이렇게 계획하고 여기가 뭐예요? 몸무게. 여기가 뭐가 될까 그럼? 인원 이렇게 15명 맞나? 이렇게 해서 만든 게 도수 분포표였죠. 맞죠? 자, 질문한다. 자, 계급이 몇 개야? 그렇죠. 계급 4개. 계급의 크기 얼마야? 그렇지, 10. 자, 요거의 계급값 얼마야? 계급값 안 가르쳐줬나? 계급값은 뭐냐면 둘이 더해서 평균 내는 거. 한 가운데 값. 더해서 나누기. 35? 그렇지. 35의 계급값은? 45. 1 계급값은? 1 계급값은? 65.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네. 다음에 총 도수가 얼마야? 총 도수요? 15명. 그렇지. 그 다음에 질문할 게 없네? 이 30 이상 40 미만의 도수는 무엇인가요? 그래. 그거 30 이상 40 미만의 도수는 얼마인가? 그렇죠. 그때 너네 알다시피 단위 써줘야 되는 거 알죠? 자, 아무튼 이런 도수분포표를 뭐로? 그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쪽 가로에다 뭘 쓰냐면 계급을 쓸 건데 여기 30, 그 다음에 40, 50, 60, 70 이렇게 있겠죠. 근데 30, 40 사이가 몇 명? 2명 이렇게 되죠. 여기가 2다라고 하면 비례적으로 여기가 3명이니까 살짝 한 이 정도 되면 되겠죠. 맞아요? 여기가 3명. 맞지? 이래? 그 다음, 야, 좀 조용히 좀 해봐. 여기가 4명. 그럼 여기에 딱 2개가 돼 있어야 돼요. 맞죠? 여기가 4명. 그 다음에 6명이니까 또 한 이 정도 가겠네.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6명이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때 이제 이거를 이렇게 표시한 건데 계급의 크기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이 한 간격이 계급의 크기가 되겠죠. 여기까지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의 높이들 있죠. 높이들 직사각형의 높이들을 다 합치면 뭐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총 도수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거가 바로 그 내용이다. 자, 가로축의 각 계급의 양극값을 차례대로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세로축의 도수를 차례대로 표시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때 그럼 이렇게 이제 히스토그램을 보면은 어떤 걸 볼 수 있느냐? 한눈에 어떤 상황인지가 딱 바로 보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자료의 전체적인 분포 상태를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넓이, 봐봐. 이 넓이의 총합을 한번 구해볼 건데, 잘 봐. 여기 항상 이 계급의 크기는 얼마로 고정이 돼 있어요? 10. 그렇죠. 10으로 고정이 돼 있죠. 이 직사각형 여기 넓이 얼마야? 10 곱하기 2. 맞죠? 여기는 10 곱하기 3. 여기는 10 곱하기 4. 여기는 10 곱하기 6.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네. 자, 이거를 이제 다 합하면 되는데, 이거 한 번에 이렇게 할 수 있지. 10 가로 10 곱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6 이렇게 표현도 가능한가? 네.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분배하면 얘가 나오잖아 다시.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이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했으면 이거 일일이 이렇게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죠. 어떻게 하면 돼? 요 간격 하나에다가 맞죠? 얼마를 곱해버리면 돼요? 총 도수를 곱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하면 이걸 다 붙였다고 생각해. 여기다 이렇게 다 이어서 붙이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붙인 거잖아. 와.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요 넓이를 구할 건데 여기가 뭐가 해야 돼? 다 더한 게 총 도수가 되겠죠. 맞아요? 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거기 나있죠. 모든 직사각형 넓이 합은 원래는 이렇게 하나씩 다 계산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방에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게 계급의 크기니까 계급의 크기 곱하기 총 도수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겠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습니다. 괜찮아? 자, 그 다음에 3번.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는 일정하죠. 맞죠? 그래서 가로의 길이 일정하니까 이 계급의 크기, 아니 계급의 크기가 아니라 도수 있죠, 도수. 도수들이 이 넓이의 비례가 되겠죠. 넓이랑 도수랑 비례가 되겠네. 맞죠? 왜냐면 여기가 2대 3이잖아. 맞죠? 그러면은 이 넓이도 2대 3이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닌가? 거기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내용이다. 자, 히스토그램. 자, 거기 옆에 있네. 용어. 히스토그램 해갖고 역사를 타는 히스토리랑 그림을 또 타는 그램이 붙어서 히스토그램이라고 한대요. 너네 근데 이 히스토그램하고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초등학교 때 비슷한 거 하나 배우지 않았어? 그렇지. 그게 차이가 뭘까? 달라요. 얘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 그냥 달라요, 쌤. 거기서는 표로 네모나게 그리고 안에다가 자, 여기서는 그냥 수량만을 표시했잖아. 이런 식으로. 여기에 뭐 과일, 뭐 선호하는 과일. 그럼 여기다가 숫자가 아니라 이름 쓸 수 있잖아. 네. 여기다 뭐 쓸까? 뭐 사과. 사과 좋아하는 애 3명 이렇게. 사과 싫어.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옆에다가 이렇게 했을 때 망고. 뭐 복숭아 망고. 뭐냐? 망고가 제일 맛있어요. 바나나 이렇게 했어요. 아, 바나나 5명 뭐 이런 식으로 줄 수 있죠.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게 뭐였어요? 이게 맞대 그래프. 이거는 히스토그램. 맞아요? 그래서 맞대 그래프 같은 경우는 히스토그램은 여기가 별량이 숫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히스토그램을 표현할 수 없는 거 이렇게 그 별량 자체가 어떤 그 숫자가 아니라 이런 뭐 이름들로 되어 있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히스토그램으로 적당하지 않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맞대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개념하기 문제 한번 봐봅시다. 자, 다음 도수분포표는 지연이네 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펜의 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도수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 한 칸이 몇 명이라는 거 찾아야 되겠죠? 한 칸이 몇 명을 의미해요? 한 명을 의미하죠? 딱 그려보세요, 한번. 이거 그냥 색칠하면 안 돼요. 응? 색칠 이쁘게. 오, 색칠 아주 잘했네. 뭐야, 지우개 아니야, 이거? 화장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색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잘 위처럼 하라고 이렇게. 여기가 어. 근데 선생님 여기가 맞아요. 맞지? 영상 선생님 여기서 이상한 문제가 나오는데 하긴 왜 여기 있는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아까 바본가? 자, 필수 문제 1번 한번 가봅시다. 색칠 안 했어요. 빨리 해봐. 자, 찡찡대네. 언니. 필수 문제 1번에 1번. 계급의 크기 얼마다? 네, 키가 있는 주영아, 필수 문제 1번에 1번. 계급의 크기 얼마다? 2 2. 점수가 12점 이상 16점 미만의 학생 수는 몇 명이다? 그럼 윤호야, 왜? 필수 문제 1번에 2번. 점수가 12점 이상 16점 미만 학생 수 몇 명이다? 그렇죠. 21명이죠. 왜냐면 12점에 14가 9명이고 14에서 16이 12명이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직사각형 넓이 합해서 나와 있는데 우선 뭘 먼저 찾아야 될까요? 총 도수를 찾아야겠다. 맞아요? 총 도수 얼마죠? 4 더하기 9 더하기 12 더하기 7 더하기 5. 뭐지 이게? 네? 4 더하기 9 더하기 7 4 더하기 9 더하기 9가 있어요? 아, 10에서 14가 9잖아. 그 다음 12 더하기 7 더하기 5. 이거 다 더하면 얼마니? 그럼 기준은 산수가 안 되는데? 25. 37 맞네. 37. 그렇죠. 그럼 37 곱하기 얼마면 준다? 2. 그렇죠. 계급의 크기를 곱하면 된다고 그랬죠. 맞아요? 70. 그래서 2니까 74가 답이 되겠죠. 단위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네요. 자, 그래서 계급의 크기 쓸 때 2라고만 쓰면 안 되죠. 2점까지 써야 돼. 그 다음에 학생 수니까 명 써주고요. 단위. 좀 선생님들이 좀 깐깐한 선생님들은 이 단위 때문에 감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자, 1-1번.
준선 해반 학생들 1년 동안 성장한 키드 조사에 나타낸 것이다. 계급의 개수 몇 개다? 5개. 반 전체 학생 수인데 다 적어봐야겠네. 몇 명이죠? 첫 번째 거 8명. 그죠? 그 다음에 10명? 30명이에요. 30명이야? 네. 30명이래. 다 더하면. 그 다음 똑같죠? 계산 어떻게 하면 된다? 4 곱하기 30. 이 답은 120. 이렇게 되겠죠. 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수분포 다각형은 뭐냐? 이겁니다. 히스토그램에서 이제 살짝 더 업그레이드 할 건데, 왜 다각 이상한데요? 자, 보수분포 다각형이라는 건 뭐냐면, 왜 다각? 말 그대로 다각형이 돼요. 어떻게? 봐봐. 여기 계급에서 한 가운데 점을 잡아요. 오케이? 여기도 점을 잡고 한 가운데, 여기도 점을 잡고, 여기도 점을 잡아. 네. 그 다음에 여기 맨 밑에 있죠, 옆에. 여기도 한 가운데를 잡고요. 네. 여기 옆에도 한 가운데를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자로 이렇게 만들면 뭐가 된다? 다각형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죠? 맞아요? 네. 다각형이 만들어지죠? 다각형이 뭘로 이루어진 것들 다각형이라고 해요? 직선. 선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선분으로 이루어진 것들 다각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뭐다? 도수분포를 나타낸 다각형이다 라는 의미에서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주식 그렇죠. 근데 이거 너네 꺾은선 그래프 비슷한 느낌이죠. 근데 꺾은선 그래프는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얘랑 건성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그려지잖아. 네. 다각형이 돼 안 돼? 안 돼요. 달라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도수분포 다각형은 히스토그램의 각 직사각형의 유입변 중에서 한 중앙을 잡아서 선분으로 연결한다 라고 했죠. 맞아요? 자, 그러면 도수분포 다각형 그리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히스토그램을 먼저 그려놓고 한 가운데 점을 잡은 다음에 여기도 잡고 여기도 잡아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 이걸 다 연결해서 그리면 된다 라는 거죠. 그 2번에 나와있잖아. 히스토그램의 양 끝에 도수가 0인 계급의 한 가운데를 잡으라고. 맞아요? 그래야지 연결이 돼서 다각형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했죠. 자, 아주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도수분포 다각형의 특징은 뭐냐면 자료의 전체적인 분포 상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대요. 뭐야? 도수분포 다각형하고 아까 배웠던 뭐랑 히스토그램이랑 별반 차이가 없잖아. 그죠? 근데 뭘 알 수 있냐면 흐름을 좀 알 수 있죠. 네. 얘가 좀 더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 건지. 맞죠? 그 다음에 예측을 조금 더 눈으로서 쉽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게 아주 재밌는데 뭐냐면 우리 아까 히스토그램에서 넓이 구했었잖아. 맞죠? 근데 이 도수분포 다각형 넓이 구하려면 엄청 어려워 보이잖아. 그럴 필요 없어요. 똑같아요. 답은 똑같다. 자, 왜? 봐봐. 지금 요 부분 삐뚤어져서 나가는 거 보이지? 요거를 여기다 잘라서 붙이는 거야. 이 삼각형하고요. 이 삼각형이 뭐가 된다? 합동이 돼요, 합동. 네? 자, 여기 가운데 찍었잖아. 맞죠? 그러니까 무슨 합동인지 한번 찾아볼까? 무슨 합동인지? 직각. 자, 이 두 개가 합동인데 우선 여기 직각이라는 거 알고 있죠?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기 억각이니까 여기랑도 이게 같겠죠? 억각. 맞아, 안 맞아? 네. 그 다음에 여기 봐봐. 히스토그램에서 중점을 잡았잖아. 맞죠? 그 다음에 여기도 있었을 때 여기 중점을 잡을 거 아니야. 네. 그럼 봐봐. 이렇게 했을 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은 거 보여 안 보여? 한 가운데 점이니까. 맞죠? 따라서 요 길이랑 요 길이 같아요. 무슨 합동이냐면 ASA 합동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잘라서 붙이면 되겠죠? 그럼 여기 지워볼게.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잘라서 이쪽에다 붙이고 여기를 채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디 갔어? 요거를 잘라서 여기다 붙이고 여기 지울게요. 이렇게 채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잘라서 붙이고 여기 채우고 여기 지울게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이 좀 안 맞는데 이 두 개 합동이야. 네 미안해. 기존에 다시 그릴게. 기존에는 좀 더. 너무해요. 됐죠? 얘랑 합동이란 말이야. 잘라서 여기다 붙이면은 뭐다? 히스토그램의 면적과 도수분포 다각형 면적이 어떻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각형의 넓이를 따로 구하는 게 아니야. 히스토그램의 넓이와 같습니다. 우와. 그럼 구하는 방법은 똑같죠? 뭐 곱하기?
계급의 크기 곱하기 총 도수 하면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내용이다. 자, 근데 아까 것도 자료의 분포 상태를 한눈에 쉽게 알 수 있다 그랬는데 그걸로는 솔직히 히스토그램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네. 가장 큰 특징은 뭐냐? 2개 이상의 자료를 비교할 때 편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몸무게 있잖아.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반이라고 봅시다. 근데 옆반 애들하고 이제 비교를 했어요. 옆반 애들이 30에서 40 사이가 뭐 3명이 있다. 이렇게 많죠? 그러면 여기다가 칠해야 되는데 헷갈리죠. 왜냐면 이렇게 있는데 또 여기가 하나를 더 3명이다.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죠. 맞아요? 근데 이거를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나타내면 이걸 점점 찍어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점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나타낼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너 2개 이상의 자료를 비교할 때 바로 도수분포 다각형이 좀 더 유리하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한번 해봅시다. 개념하기 문제. 자, 오른쪽 도수분포표는 한인의 반 학생들이 등교하는 데 걸린 시간을 조사해서 나타낸 것이다. 이 도수분포표를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나타내라. 히스토그램 먼저 그리고요. 도수분포 다각형도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계급은 써야 되죠. 4명 이상, 4명 이상, 4개야? 아, 개구나, 미안해. 4개 이상, 6개 미만. 맞죠?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을 써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 2번. 인형의 개수가 8개 이상인 학생. 8개 이상인 이쪽 오른쪽을 봐야 되겠죠? 맞아요? 잠깐만. 뭐지? 자, 총 인원이 25명이고, 그 다음에 이쪽 8개 이상이 5명하고 2명, 총 7명이네요. 맞죠? 네. 그럼 100분의 1로 계산하면 총 인원분의 7 곱하기 얼마? 100. 이렇게 해야 되겠죠? 28번. 그렇죠. 28% 이렇게 되겠죠. 와. 자, 그럼 2-1번도 한번 봐봅시다. 오른쪽 도수분포 다각형은 어느 반 학생의 턱걸이 횟수. 야, 턱걸이 할 줄 알아? 너네? 맞아. 쌤 턱걸이 한 개도 못하는데. 저 최대가 이렇게 남자랑 책 이상 하죠. 아, 3개 이상은 하는 거야? 나도 너네 나이 때는 10개, 20개도 했어. 선생님 기승이라고 저희가 헬창이라 했거든요. 맨날 그 뭐였더라? 교실 들어가는 이거 매달려 그러고 있어? 매달려서 계속 보고 있어. 자, 턱걸이 횟수가 많은 쪽에서, 그럼 저쪽 오른쪽을 봐야 되겠죠? 그때 7번째. 그러면 제일 많은 계급이 15에서 18이거든요? 근데 5명밖에 안 되지. 그럼 거기는 아니겠죠? 7등이니까. 12에서 15의 사이에 있겠네. 맞아요? 그래서 12의 이상, 15의 미만 이렇게 답을 적어야 됩니다. 언니라고 써. 선생님이 응? 여기는 회라고 돼 있잖아, 옆에. 딱 여기 회라고 써 있잖아, 회라고. 7번째 음. 이거 선 따라서 7칸을 세면은 나오고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봐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점점점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 네. 그러면 여기가 이제 5명이잖아. 그럼 여기 5등까지 요 안에 있는 거야. 그죠? 근데 여기 6등부터는 여기 있겠지. 맞아요? 그렇게 봐야지. 자, 그 다음에 도수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뭐예요? 총 도수 곱하기 계급과, 계급의 크기. 맞아요? 그러면 넓이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스텝 1은 하면 되겠죠, 너네가. 스텝 2도 하면 되는데, 오케이. 자, 하나만 하고 가자. 저 찢어진 거, 여기 유형이 없었으니까 찢어진 거 한번 해보자, 찢어진 거. 자, 146페이지, 5번하고 6번. 얘들이 항상 그래. 왜 선생님, 수학 문제는 맨날 찢어지고 막 그런가요? 물에 젖고 찢어지고, 누가 개를 키우는 건가요? 왜 물어 뜯고 그러는 건가요? 화난 것 같아요. 왜 찢지 않았으면 알 정보를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맨날 아이들이 이거 할 때마다 얘기를 했어요. 자, 5번 한번 봐볼까? 선생님 왜 태워지는 않아요? 태우는 것도 있어. 태울 수도 있어. 자, 5번 봐봐. 총 25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한 개만 지어졌죠? 그럼 거기에 도수를 구할 수 있겠네? 맞죠? 해서 한번 찾아봅니다. 8권 이상 12권 미만 학생 수 먼저 구하면 됩니다.
자, 5번에 1번 몇 명이에요? 7명. 맞았나요? 7명이에요? 네. 7명이지. 봐봐. 4명. 네. 그 다음에 비어있고, 얼마인지 모르고. 그 다음에 몇 명? 5명. 그 다음에 7명. 그 다음에 2명. 얘가 25명. 이렇게 돼야 되잖아. 아, 오케이. 그죠? 그 계산해보면 여기가 14, 18. x 플러스 18이 25. 그럼 x는 7명 맞잖아. 그 다음에 8번 이상 12분 미만. 그럼 25분의 7 곱하기 100. 28%. 대표를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147번 상대도수와 그 그래프 한번 해볼게요. 상대도수는 뭐냐면 말 그대로 상대적인 도수예요. 무슨 말이야? 봐봐. 여기서 이게 그냥 실제 도수잖아요. 맞죠? 상대도수는 뭐다? 전체 인원에서 그 해당 인원. 이거분의 이거가 상대도수야. 그럼 여기도 한번 이렇게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상대도수 15분의 2입니다. 이렇게. 알겠죠? 15분의 2. 여기는 그럼 얼마겠어? 상대도수가 15분의 3. 여기는 15분의 4. 여기는 15분의 이거 다 더하면 얼마다? 15분의 15. 1. 그렇죠. 무조건 상대도수의 총합은 얼마다? 1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여기 딱 곱하기 100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100분율이 되잖아. 맞죠? 뭐 정확히 얘기하면 뭐 1분율이라고 할 수 있는 전체를 1로 봤을 때 해당 부분의 도수의 양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도수를 한번 볼게요. 도수분포표에서 전체 도수에 대한 각 개인의 도수의 비율이다 라는 거죠. 너네 뭐뭐에 대한 그 대안이 어디로 가요? 분? 뭐로 가는 거 알죠? 네. 그렇죠? 알지? 네. A에 대한 네. B에 B 이게 어쩌고 이거 어떻게 돼? 뭐라고 써야 돼? A분의 B. 그렇죠. 이게 분모예요. 네. A분의 B 펴죠? 이거를 몇 대 몇으로 쓸 수 있어? B로 쓰면? 2대 그렇죠. B 대 2라고 써야 돼요. 뒤에 있는 게 분모입니다. 알겠어요? 이거 초등학교 때 다 배웠잖아. 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그 내용입니다. 네. 자, 상대도수의 특징. 첫 번째, 다 나오면 1이다. 인정? 두 번째, 상대도수는 항상 0 이상, 그 다음 1은 넘어갈 수 없겠죠. 1 이하가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각 계급의 상대도수는 그 계급의 도수의 정비례다. 정비례한다. 맞아요? 그래서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얼마인지 몰랐는데 여기가 뭐 더 있다고 할게 자료가. 여기가 20분의 2였어.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될 거야? 20분의 3. 그렇죠. 이렇게 비례한다고, 정비례. 알겠죠? 자,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의 분포를 비교할 때 편리하다. 무슨 말이냐면, 봐봐. 몸무게를 이렇게 했어. 몸무게를 이렇게 해놓고, 잘 봐. 15명이었고, 뭐 여기가 15분의 2고요. 15분의 3이고, 그 다음 15분의 4고, 15분의 6.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냥 인원만 있고 상대도수가 없다라고 가정하고 다른 반도 한번 해볼게요. 다른 반인데 이렇게 있어. 똑같이 뭐 30에서 40, 40에서 50, 50에서 60, 60에서 70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120명이 있대. 예? 여기 1200명이 있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뭐 200명이 있대요. 네. 여기 100명이라고 하죠. 편하게. 1500이냐? 여기 빵명 이렇게 떡칠게. 와. 자, 그러면은 몸무게가 30에서 40 사이에 있는 몸무게가 어느 이 A반이 많을까요? B반이 많을까요? 인원만 보면 당연히 B반이 많죠. 하지만 비율로서 봤을 때는 누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바로 A반이 더 크다라는 거죠. 얘는 15분의 2일 거고요. 맞아요? 네. 얘는 1500분의 얼마야? 네. 100이죠. 15분의 1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도수는 언제 비교할 때 필요하냐면 이 수량 자체가 다른 총도수가 너무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에서 비율을 비교할 때는 누가 더 낫다? 상대도수가 낫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우 자만 죽을라 그런다. 서서 들어도 좋아요. 자, 그래서 거기 나있죠.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의 분포를 비교할 때 좀 더 편리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용어 한번 보십시다. 상대 도수 서로 상자에다가 대하다 대자래요. 그래서 전체에 대한 상대적 크기를 나타낸 도수다 라는 겁니다. 자, 백분율은 당연히 상대 도수니까 곱하기 얼마 하면 된다? 100을 하면 백분율로 바뀐다 라는 겁니다. 자, 개념하기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넣어봐. 20분의 5, 그 다음 20분의 10, 20분의 2. 그죠? 네. 뭐 약분하는 건 너네가 했어요. 왜 소수로 계산했냐? 이건 그냥 다 소수 아니에요? 그렇죠. 소수로 표현해도 돼요. 분수로 써도 되고. 자, 필수 문제 1번 한번 봐봅시다. 졸리다. 졸리지? 이제 이거 오늘 하고 나면 진도 끝나네? 그럼 저희 2학년 해학기 거라고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최종 테스트 한번 봐볼까? 네? 최종 자, 필수 문제 1번 한번 해보자. A, B, C, D 구하래요. 한번 구해보세요. 뭐야 이거 있어? 자, 필수 문제 1번을 A를 구할 때 우리 친구 봐봐. 여기가 4, 6, 여기 A 0.15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여기 8. 그러면 이런 거 비교할 때 여기 8일 때 여기 D 이렇게 돼 있잖아. 물론 여기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40분의 4가 A다. 이렇게 해갖고 계산할 수 있겠지. 맞아요? 근데 이거 말고 B로도 구할 수 있죠. 몇 대 몇이야 이게? 2대 3이잖아. 맞아요? 여기도 2대 3이 되는 거야. 그럼 얼마다? 2대 3이 A 대 0.15 이렇게 되잖아. 맞아요? 그럼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죠? 3A가 0.3? 이 맞죠? 그럼 A는 0.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B로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상대 도수로도 구할 수 있지만 B로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좀 알면 편합니다. 학생 수는 어떻게 돼요? 어떤 거? 어디? 왜 상대소수 먹어요? 학생 수가 학생수 얘기하는데 학생수 거꾸로 보면 되잖아. 여기 0.25잖아. 여기가 0.1이야? 2.5배네. 맞아요? 여기 2.5배가 되겠지. 학생 수가 봐봐. 다른 거 쓰면 되잖아. 봐봐. 손띠 봐봐. 봐봐. 여기 2배잖아. 어디서 안 달려? 여기 2배잖아. 여기 2배 되면 되잖아. 그리고 두 배요? 0.1을 2 곱하면 0.3 되잖아. 두 배, 0.1 10. A 0.1, B 12, C 10, D 0.2, E 1. 맞죠? 그 다음에 상대 도수를 구하라 했는데 네. 이게 상대 도수야? 상대 도수는 0하고 1 사이겠지. 논번이 적은 쪽에서 10번째. 적은 쪽이 뭐지? 여기네. 10번째 뭐지? 여기잖아. 2하고 3 사이잖아. 그거에 뭘 구하라고? 상대 도수. 0.15라서 어제 문제하면은 오늘 일찍 사무실에서 작업을 늦게까지 여기가 왔는데 무슨 일이지? 뭔 소리야? 아니 오늘 근데 이거 다 끝내는 거예요? 숙제가?
살펴봅니다. 조용히. 서서 있었어. 아, 조용히 안 괜찮아. 뭐라고? 없는데. 다 했죠? 자, 그 다음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상대 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 어떻게 보면 상대 도수 분포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상대 도수 히스토그램 약간 그런 느낌이죠, 맞죠? 근데 여기서는 히스토그램이나 도수 분포 다각형이란 단어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예요, 안 쓴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모양. 그래서 그거 봐봐. 뭐 상대 도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라고 있지. 상대 도수의 히스토그램, 상대 도수의 도수 분포 다각형 이런 거가 안 나와 있죠. 그건 잘못된 용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상대 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는 히스토그램이나 도수 분포 다각형 모양이라고 있죠. 그걸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런 모양으로 나타내는 그래프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여기가 상대 도수가 되겠지. 그렇지. 상대 도수. 그렇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넓이. 이 넓이 다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총 넓이가 1이 되겠죠. 당연히 이 다각형 모양이 있는 얘들도 넓이를 구하면 1이 나온다 하는 거죠. 그래야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거기 봐봐요. 상대 도수의 총합을 하는데 뭐가 1이야? 여기 크기가 안 나와 있잖아. 맞아, 안 맞아요? 1은 아니지. 여기 계급값이 여기 0.1, 뭐 0.3, 뭐 0.4 얘네들 더했을 때는 1이 되겠죠. 이 높이를 더한 게 다 뜯어 붙인 게 뜯어서 붙여서 한 번에 그리면 얼마야? 2 전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니까 넓이를 구하려면 뭐만 답을 쓰면 돼요. 계급의 그렇죠. 계급의 크기가 답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 참고해서 나와 있어요. 상대 도수는 여러 개의 자료를 비교할 때 많이 사용되므로 상대 도수의 그래프는 보통 도수 분포 다각형 모양으로 나타낸다. 이런 왜냐면 상대 도수를 비교한다는 자체가 총 도수가 다른 경우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도수 분포 다각형으로 많이 비교한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찍혀 있으면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도수 분포 다각형 형태로 많이 표현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상대 도수의 상대 도수를 표현한 이 그래프 자체도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도수를 표현한 히스토그램과 도수를 표현한 도수 분포 다각형하고 모양은 똑같겠죠, 맞아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내용이다. 자, 개념 확인 문제 점점 찍어가지고 한번 연결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니다. 시작. 찍어서 하라고요. 점을 찍으라고. 왜 끝에 안 갔냐? 그렇게 막 가면 안 되지. 한 가운데 잡아야 되잖아. 한 가운데 잡아야 되겠죠? 그렇지. 선생님 위에가 좀 시끄러운데 공사하나요? 위가 시끄럽다고? 위에 아닌 것 같은데. 옆에서 봐봐, 요게 0.2고 0.3, 요 한 칸이 0.0이잖아.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아니 한 분이 안 적용이 그렇잖아. 한 칸이 0.0이잖아. 그 밑에 것도 한번 풀어봅니다. 필수 문제 2번. 오른쪽 그래프는 어느 전시에 입장한 관람객 40명에 대한 상대도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도수가 가장 작은 계획. 보스가 가장 작은 게요? 0, 2, 3, 12. 어허, 거긴 아니지. 거기는 그냥 찍어놓은 거잖아. 아, 찍어. 어디랑 어디서요? 12 이상, 16인데 세죠 단위가 12세 이상, 16세 미만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나이가 20세 이상, 24세 미만에 뭐를 구하라? 도수를 구하라 했어요. 상대 도수가 0.4거든. 그럼 상대 도수 곱하기 총 도수를 하면 그 해당 도수가 나오겠죠. 맞아요? 총 보스가. 봐봐, 우리가 총 도수분의 해당 도수 이거 계산한 게 상대 도수거든? 맞죠? 그러면 양변 총 도수를 곱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실제 해당 도수는 뭐가 돼요? 상대 도수에다 뭘 곱한 거다? 그렇죠. 총 도수를 곱한 거예요. 그럼 거기 봐봐. 거기서도 그 도수 구하라 했잖아요. 그럼 상대 도수가 얼마예요? 0.4죠. 얘가 0.4야. 총 몇 명이었어요? 40명. 16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2-1번도 한번 풀어봅니다. 시작. 이걸 영처럼 써서 잘 열는 응? 이걸 영처럼 써가지고 누구요? 저도. 열번이라고 써. 응. 왜 0.25예요? 0.25잖아. 그렇지. 자, 2-1번 1번 답은 0.4죠. 그 다음 2번은 12평. 12평, 12평. 왜 12편이에요? 그럼 여러 110분 미만이잖아. 그럼 상대 도수 합이 얼마야? 0.15잖아. 0.15. 맞죠? 아, 0.15니까 0.15 곱하기 80이면 되겠죠? 오케이?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힘내세요. 잠이 오더라도. 자, 149페이지입니다.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의 분포를 비교할 때는 상대 도수 분포표가 좋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의 분포 상태를 비교할 때는 각 계급의 도수를 그대로 하는 것보다 상대 도수를 구하여 비교하는 것이 적합하다. 두 자료에 대한 상대 도수의 분포를 함께 나타내면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한번 거기 그림 한번 봐보자. 자, 1번하고 2번에 성적으로 되어 있네요. 자, 대체적으로 몇 반 성적이 더 높아요? 1반이 높다고? 2번? 2반이 더 높죠. 100점이 더 많이 쏠려 있잖아. 맞죠? 맞아요? 이제 2반이 대체적으로 성적이 더 높죠. 네. 그죠?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비율로 따졌을 때 80점하고 90점 사이에 누가 더 많아요? 비율로 따졌을 때 2반이 많아요? 1반이 많아요? 2번. 그렇죠. 근데 60에서 70 사이는 누가 더 많아요? 1번. 그렇죠. 이런 거죠.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것은 성적이 대체적으로 더 좋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어렵지 않죠? 얘들아 이해되니? 네. 자, 그러면 개념학의 문제 한번 가봅시다. 상대도수 분포표를 완성한 삶? 으아. 네. 자, 처음에 맨 위에 25분의 4 맞아요? 0.16 인정? 그 다음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해봅니다. 그 다음 8명 6명이 0.15잖아. 그럼 8명이면 얼마야? 0.2. 그렇죠. 0.2 이렇게 되고 비율로 풀어도 되죠. 0.2라고요? 8명이? 그렇다. 왜 0.2? 6명이 0.15니까 8명. 아, 정이네. 자, 그 다음에 0.4 상대도수를 알고 있어요. 그럼 본도수로 돌아가려면 0.4에다 뭐 곱하면 될까? 40을 곱하면은 실제 도수가 나오겠죠. 맞아요? 헷갈리겠네. 뭐가 헷갈려? 아니, 여기서 왜 못하지? 표보는 게 너무 못하나? 아, 정말. 학교에서도 저런데. 6학년 때는 안 재봤는데 요즘 야, 건물 무너져 있나?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뭐 안 풀린다고? 아니,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아침에 이런 거 자, 너네 거기 가보면 솔직히 상대도수 알려주고 본도수 구하는 건 쉬워요.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85에서 90 사이에 0.4 있잖아. 총 인원이 몇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40명이라고 나와 있잖아. 이렇게 곱하면 그냥 좀 답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네. 그렇죠? 그럼 거꾸로 계산할 수 있잖아. 봐봐. 이렇게 곱해서 얘가 나오는 거니까. 맞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반대로 여기를 알려주는 경우가 있죠.
여기가 10이고 그럼 여기가 얼마냐? 둘이 곱해서 얘가 나오고 맞죠? 요거분의 요거가 요거고 맞아요? 그래서 요건 너네들이 그냥 계산하면 돼. 10이 그거 아니에요? 응? 네,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앉은 키가 75 이상 80 미만의 학생의 비율. 앉은 키가 75 이상 80. 우선 여학생 상대수가 0.15고요. 남학생 상대수가 0.16입니다. 비율적으로 누가 더 많아요? 잠깐만요. 너무 빠른데요. 낮은 거 누가 냈구나. 여학생. 그렇지, 여학생이 답게 있죠. 잠깐만 좀 빨라요. 좀 기다려. 네, 알았어. 그럼 그 밑에 거 풀어볼게. 제가 지금 적응이 안 돼서 내가 오락가락해요. 자, 진도적인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자 숙제를 미리 현준이 이거 영상 올려줘야 되니까 공지를 하게 되면 우선 개념편은 다 끝내면 되고요. 알겠죠? 다음에 개념 끝낸다고 위험편도 다 끝내면 되겠죠? 만들도 다 끝내면 되겠는데 그럼 양이 너무 많아. 그죠? 만렙으로 다 하고 싶은 거구나. 만렙은 다음 시간에 하나 유형편까지만 한 걸로 할게요. 알겠죠? 유형편 다 개념편 다 끝. 전부. 현준이 숙제 열심히 해. 숙제 안 하면 밀린다.